Altera's Max 10 FPGAs, revolutionary programmable devices with integrated flash, ADCs, RAM, and DSP functionality, introduce a single chip, dual configuration solution. Up until now, non-volatile FPGAs and CPLDs could store only one configuration image. If you needed a second image, you'd have to store it in an external flash device. For the first time, Max 10 FPGAs give you a single on-die flash memory that can store both configuration images. Now you don't need an external flash device that takes up space, increases cost, and slows you down. It operates at the speed of silicon with instant on for either image. And unlike other non-volatile FPGAs and CPLDs where interruption during image upgrades can bring down the entire system, the Max 10 FPGA updates safely and reliably by keeping a fallback image. In fact, the integrated flash gives you flexibility for thousands of in-field updates. The result? Half the board space, a smaller BOM, higher system reliability, greater design security, and fail-safe upgrades. Devices and kits available now at altera.com/max10. 안녕하십니까. 금일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유니캐스트의 함석필입니다. 금일은 맥스10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세미나는 전체적인 맥스10의 오버뷰와 그리고 그 맥스10 디바이스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FPGA와 CPLD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고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를 상세히 확인을 하셔야 맥스10 디바이스 사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8월부터 출시가 되고 있는 이벨루에이션 킷이나 디벨롭먼트 킷 관련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맥스10 FPGA의 전체적인 오버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테라 제품들을 보게 되면은 맥스라는 그 저가형 CPLD군과 사이클론 아리아, 스트라틱스를 아우르는 FPGA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 맥스10 디바이스 같은 경우엔 사이클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맥스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플래시 베이스의 아이템들이 추가가 되고 그 외에 ADC나 템퍼러스 다이오드나 이런 그 디바이스군들이 추가가 된 싱글 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존의 그 디바이스들은 FPGA와 CPLD라는 이 두 가지의 다른 특징을 가진 디바이스군들이 발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맥스10 같은 경우에는 이 CPLD와 FPGA를 넘나드는 영역에 존재를 하면서 로커스트 쪽에 포지션을 하기 위해 새로 출시된 디바이스입니다. 새로운 피처로는 기존의 FPGA가 가지고 있던 어떤 로직 베이스, 다음에 인베디드 SRAM 베이스, 그리고 뭐 내부의 클럭을 위한 PLL이라든가 DSP 블럭들,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해 있던 블럭입니다. 그 외에 그 FPGA에서만 존재했던, 그리고 최근 디바이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그 외부 DDR 메모리를 위한 어떤 메모리 인터페이스들, 다음에 컴피레이션 블럭을 위한 그 외부의 어떤 그 EPCS 같은 외부의 플래시 메모리가 안으로 머지가 됐습니다. 그 외에 ADC 블럭이 FPGA로는 최초로 내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칩으로 구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슬립 모드도 추가가 됐습니다. 맥스10의 주요 이점을 보신다면은 싱글 칩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코스트가 내려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드 레벨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디바이스가 한 보드에 얹혀 있던 과거 시절 대비 하나의 칩으로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릴라이빌리티도 같이 상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FPGA 같은 경우에는 코어를 위한 볼티지, IO를 위한 볼티지, 또 다른 어떤 레퍼런스나 아날로그 볼티지를 위한
그 영역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각각 볼티지에 맞는 전원을 독립적으로 넣어줬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컨피그레이션을 위한 디바이스도 따로 존재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ADC가 사용되는 디자인이라면은 ADC 서포트를 위한 또 다른 디바이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맥스텐 같은 경우에는 싱글 파워로 구동을 시키실 수가 있으며 내부에 컨피그레이션 블럭과 ADC 블럭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칩으로 디자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에 내부에 그 싱글 이미지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과거 CPLD 제품과 달리 컨피그레이션 영역을 두 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며 내부의 어떤 유저 플래시를 유저의 어떤 그 임시 용도의 EEPROM과 같은 그 기능으로서 유저분들이 핸들링을 할 수 있는 플래시 영역도 추가가 됐습니다. 또 DSP 블록이 생기면서 조금 더 고속화된 빠른 처리가 필요한 그런 디자인들을 유용하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그 마켓 분야에 따라서 사용되는 분야는 차이가 있겠지만 알테라가 봤을 때 맥스텐은 어떤 인더스트리얼 쪽에서 모터 컨트롤이라든가 기존에 많이 써왔던 I/O 컴패니언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비디오 가속기 그리고 모션 컨트롤 이런 데에 이제 사용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굉장히 하이엔드 프로세싱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그런 하이엔드 프로세싱을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보드 브링업 또는 파워 시퀀싱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I/O의 확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더불어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그 특성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I/O 익스펜션이나 비디오나 가속기들 그런 것들에 그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맥스10이 FPGA로 탈바꿈했지만 맥스5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공정률에 있어서는 180나노 대비 55나노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로직 사이즈가 맥스5 같은 경우엔 2000L이었던 것에 반해 맥스10은 5만 L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컴피레이션도 듀얼 이미지를 가져갈 수가 있으며 AES 그 시큐리티 옵션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 I/O도 사이클론의 FJ처럼 최대 500개의 유저 I/O를 가져갈 수가 있으며 플래시 영역도 기존의 8K 비트였던 반해 맥스10은 512kb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의 칩 내에 인베디드 SRAM, 다음에 DSP 멀티플라이어 블럭들, 다음에 ADC와 PLL 블럭도 내장을 시키면서 진정 싱글칩으로 무엇인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로어 플랜을 디바이스 탑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로직 어레이 블럭과 DSP 블럭, 램 블럭 이런 것들은 기존의 FPGA와 같은 어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블럭 외에 듀얼 컨피그레이션을 지원을 하기 위한 플래시 영역, 다음에 유저의 그 활용도에 따른 유저 플래시 영역, 다음에 파워 컨트롤 블럭, 그리고 ADC 블럭, 그리고 익스터널 메모리 컨트롤러를 위한 블럭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디바이스군은 10M02라는 디바이스부터 10M50이라는 디바이스까지 존재합니다. 각각 그 디바이스의 이니셜이 LE의 로직 엘리먼트의 사이즈를 의미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디바이스군에 따라 메모리 사이즈, 유저 플래시 사이즈, 다음에 멀티플라이어 사이즈, 다음에 PLL 개수, 그리고 컴피레이션이 싱글이냐 듀얼이냐의 차이, 다음에 ADC 블럭이 없거나 하나씩 들어있거나 두 개씩 들어있거나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맥스10의 제품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C와 F와 A라는 이니셜로 사용이 되었으며 C는 플래시와 ADC 블럭이 없는 단순한 컴팩트 디바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CPLD와 같은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으며
F가 들어간 경우는 내부에 듀얼 이미지 플래시를 지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A가 쓰였을 경우에는 ADC 피처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 그 듀얼 파워 서플라이와 싱글 파워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전 페이지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입력 볼티지로 구동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코어와 IO를 따로따로 넣어줘야 되는 구조이냐라는 차이입니다. 각각 그 싱글이나 듀얼이냐에 따라서 CFA, 컴팩트, 플래시, 아날로그 이 옵션들이 디바이스별로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더링 인포메이션인데요. 그 전체적인 그 디바이스의 파트 넘버를 봤을 때 파트 넘버에 어떤 제품의 패밀리인지, 다음에 LED 사이즈가 얼마인지, 파워는 싱글인지 듀얼인지, 다음에 컴팩트인지 플래시인지 아날로그인지, 이런 각각의 특징들을 그 파트 네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원하는 디바이스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싱글 핸디드와 디퍼런셜 핸디드 두 가지가 있으며, 그리고 익스터널 메모리를 위한 SSDL이나 HSDL도 존재합니다. 각각의 스피드 레이트, 토글 레이트는 이 표에서 참조를 할 수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핸드북을 통해서 자세히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맥스10의 그 메인 그 카테고리가 될 거고요. 그 맥스10이 기존의 CPLD와 FCA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버뷰에서 간단히 살펴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각의 그 블럭들이 어떤 차이와 디테일하게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코어 패브릭, 뭐 PLL이나 DSP나 로직이나 또는 그 내부의 메모리나 이런 블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파워 같은 경우에 기존에 추가된 싱글과 더블 파워들, 다음에 IO에 대한 카테고리, 다음에 다른 FPGA도 일부 존재는 했었습니다만 오실레이터와 다음에 새로 추가된 유저 플래시, 그리고 아날로그 블럭,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은 어떻게 달라지고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어 아키텍처 부분에서 로직의 실제적인 블랙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L이라고 많이 불렸었고요. 로직 엘리먼트죠. L의 구조는 그 기본을 룩업 테이블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4개의 인풋에 끝단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하나의 아웃풋을 내는 그런 로직 엘리먼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캐리 체인이 발생할 때는 캐리 체인에 대한 캐스케이드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며, 바로 뒤에 보시게 되는 랩 블럭과의 그 연결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그 각각의 로직은 끝단에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타이밍 분석 또는 타이밍에 그 핏하는 것들에 대해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랩이라는 구조고요. 로직 어레이 블럭의 약자입니다. 각각의 로직들이 그 랩이라는 형태로 어레이로 구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16개의 로직 엘리먼트가 하나의 그 랩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며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랩과 랩끼리도 캐스케이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멀티플라이어 DSP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부분이 DSP 멀티플라이어 블럭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 기본적인 구조는 18x18 멀티플라이어를 그 만드실 수 있으며, 또한 독립적으로 9x9 멀티플라이어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동작 퍼포먼스는 234MHz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DSP 멀티플라이어 블럭은 랩이라는 어레이 블럭의 그 세로열 사이에 위치하면서 로직과 로직 사이에 존재하는 멀티플라이어 블럭을 효과적으로 플레이스 앤 라웃 할 수 있는 구조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스 앤 라웃 구조는 유저분들은 코딩을 하시고 컴파일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라우팅 패스를 가질 수 있도록 커터스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다음으로 18x18 멀티플라이 블럭의 어떤 블럭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41개의 인풋으로 데이터는 18x18이기 때문에 36개의 데이터 인풋을 가지고요. 5개의 컨트롤 시그널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웃풋은 데이터에 해당하는 36개의 아웃풋을 빼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첫 페이지에서 맥스텐에 포함되어 있는 DSP 블럭은 234MHz의 동작 속도를 낸다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스피드 그레이드별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FPGA에만 들어있던 그 PLL, CPLD에는 외부에 PLL을 달고 입력을 넣어줬어야 되는 블럭들이 맥스텐 FPGA 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각각 코너에 4개의 PLL이 존재를 하며 디바이스의 군에 따라서 하나 또는 2개 또는 4개가 존재합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을 할 수가 있으며 익스터널 DDR 컨트롤러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VDS로도 사용이 되며 LVDS는 최대 830Mbps까지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각각의 그 사이드의 중앙에 존재하는 클럭에 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450메가까지 넣어 주실 수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사용이 되거나 안 되는 경우를 판단하여 자동적으로 파워 다운 또는 파워 모드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슬립 기능과 같이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20개까지의 글로벌 클럭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며 그 글로벌 클럭 네트워크는 PLL과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에 들어있는 M9K라는 인베디드 메모리에 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9K는 기존의 사이클론 디바이스에서 많이 사용하던 메모리 어레이 블럭입니다. 36개 또는 18개의 인풋을 가져갈 수 있으며 최대 315MHz로 동작을 하는 메모리로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9K 블럭의 그 주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의 그 포트에 따른 위스는 1개, 2개, 4개를 포함을 한 최대 36개까지 배치를 시키실 수가 있으며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315메가까지의 동작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패리티 서포트를 위해 X9 모드, X18 모드, X36 모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메모리 포트들에 대해서 싱글 또는 듀얼 포트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트루 듀얼 포트는 1X부터 18X 모드까지 구동을 시키실 수가 있으며 그리고 컨트롤을 위해 4개의 클럭 이네이블 컨트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맥스텐에 추가된 싱글 파워를 위한 볼티지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고요. 기존의 FPGA 또는 CPLD가 코어 볼티지와 IO 볼티지를 이런 형태로 각각 따로따로 넣어줬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맥스텐은 요 현재 듀얼 서플라이 모드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2V를 생성할 수 있도록 내부에 레귤레이터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3.0 또는 3.3 볼티지 입력만으로 칩이 구동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와 또 연관된 파워 세이빙 모드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드 끝단의 인풋 또는 아웃풋으로 연결이 되는 버퍼의 경우에 각각 이네이블 컨트롤 시그널이 추가가 되면서 파워 세이빙 모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슬립 모드 지원을 위해서 파워 매니지먼트 컨트롤러라는 로직에 슬립, 어웨이크 핀을 매달아 줌으로써 외부에서 슬립과 어웨이크를 왔다 갔다 함으로써 내부의 리소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웨이크업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1ms 이하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각각 그 슬립 어웨이크 핀을 통해서 내부의 어떤 커스텀 스테이트 머신을 통해서 각각의 뭐 펫한면, 버튼면, 레프트 라이트에 해당하는 어떤 각각의 IO들 또는 내부 로직들을 모두 슬립 또는 어웨이크 모드로 바꾸실 수가 있으며 각각 바꿀 때 트라이 스테이트 시그널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대 95%까지의 다이나믹 파워 컨섬션을 줄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맥스10의 GPIO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10의 GPIO는 기존의 그 IO들과 마찬가지로 FPGA에서 지원되던 모든 피처들이 이 테이블처럼 다 지원이 됩니다. 다만 그 동작 클럭이나 동작 속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IO 역시 스트라틱스나 아리아와 같은 기가대역의 빠른 그 LVDS 서포트는 되지 않습니다. 최대 830메가까지 지원이 되고 있으며 자세한 거는 뒷페이지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0M0이라는 가장 그 로직 덴서티가 낮은 디바이스의 경우는 뱅크가 보시는 것처럼 6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10M04부터 10M50까지의 디바이스들은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오른쪽의 뱅크 영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체 뱅크 수는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뱅크에서는 1.2V부터 3.3V까지의 볼티지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PCI 32빗 인터페이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핀들은 아웃풋 이네이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아웃풋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으며 노이즈 컨트롤을 위해서 슈미 트리거, 다음에 슬루 레이트, 다음에 아웃풋 드라이브 스트렝스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LVDS는 아시다시피 트루 LVDS와 에뮬레이티드 LVDS가 존재합니다. 트루 LVDS의 경우엔 버튼면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도 LVDS 라인이 필요할 경우 에뮬레이티드 모드로 탑면, 레프트, 라이트 면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IO 중에서 LVDS IO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VDS는 True 또는 Dedicated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Emulated 모드, 다음에 Low Speed Emulated 모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Low Speed Emulated 모드는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플래시가 위치하고 있는 쪽에 IO에 해당하는 블럭입니다. 보시면 싱글 서플라이일 때와 듀얼 서플라이일 때 각각의 최대 밴드위스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대 830메가까지 지원이 되지만 같은 조건의 싱글 서플라이일 때는 400메가로 동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각 사분면마다 각각 LVDS를 배치를 하실 수가 있으며 True, 빠른 스피드를 쓰셔야 될 경우엔 버텀에 있는 True LVDS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뮬레이티드는 각각 탑면, 레프트 라이트 면에 에뮬레이티드를 배치를 할 수가 있으며 플래시 쪽과 가까운 IO의 경우에 로우 스피드 에뮬레이티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디바이스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전체 LVDS 스피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고성능에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i6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뮬레이티드 모드일 경우에는 LVDS 언더바 에코 언더바 3R이라는 그 IO 시그널 네임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며 이 경우에는 외부에 터미네이션 시리즈 패러렐 저항들이 추가가 됩니다. 전 페이지에서는 듀얼 서플라이 볼티지 모드일 때의 퍼포먼스를 보셨으며 싱글 서플라이일 때의 퍼포먼스는 해당 표와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듀얼 서플라이일 때와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시며 또한 싱글 서플라이일 때는 이렇게 퍼포먼스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LVDS I/O 채널은 탑, 버텀, 레프트, 라이트에 따라서 개수가 차이가 생깁니다. 버텀의 경우에 RX, TX 개수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 그 RX, TX는 각각 그 트루 모드, 데디케이트 LVDS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I/O들은 에뮬레이티드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맥스10에 새로이 또 추가가 된 외부 DDR이나 SDR 이런 그 외부 메모리를 위한 그 EMIF DDR 컨트롤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10에서 지원이 되는 컨트롤러는 일반적인 그 SDR 그리고 DDR2, DDR3, 로파워 DDR3, 다음에 LPDDR2 이렇게 4가지, 5가지 종류가 지원이 됩니다. 또한 위스로는 X36 모드, X16 모드가 지원이 되며 DDR2나 3의 경우에는 ECC 옵션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이클론 수준의 DDR 컨트롤러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동작 속도 역시 사이클론 수준의 동작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맥스10 FGA에 들어간 컨트롤러와 그 외에 스트라틱스나 아리아에 들어간 컨트롤러의 차이점을 본다면 맥스10에는 당연히 로코스트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도 그 같은 유니파이라고 하지만 소프트 IP 형태로 들어가 있으며 동작 속도에 비교를 했을 때는 그 고가의 하이엔드 디바이스보다는 낮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 IP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그 영역을 유저 로직으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클론 디바이스에 쓰였던 컨트롤러와 맥스10에 쓰인 컨트롤러의 동작 속도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론에서는 DDR3가 사이클론 5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론 5에는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0MHz로 구동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맥스10은 300MHz로 구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DDR2의 경우엔 계속 200MHz 안팎을 지원을 하다가 5에서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가 지원이 되면서 400MHz가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맥스10은 소프트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MHz로 구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LPDDR도 기존엔 지원이 안 됐지만 새롭게 맥스10에서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DDR1을 위한 컨트롤러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DDR1에 대한 요구는 시장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맥스10을 사용하면서 DDR이 필요한 경우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서드파티 알테라 파트너를 통한 어떤 DDR 컨트롤러 솔루션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컨트롤러도 LVDS와 마찬가지로 스피드 그레이드별로 동작 클럭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요 디테일한 사항들은 핸드북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맥스10 FPGA에서 외부 익스터널 DDR 또는 SDR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위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DR 컨트롤러 IP는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의 오른쪽 사이드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이드에 배치된 IP와 IO를 통해서 외부의 DDR을 액세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칩 터미네이션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며 캘리브레이션 모드도 함께 구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디바이스별로 맥시멈 위스는 X8 모드, X16 모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며 F256 패키지일 경우엔 X08 모드에서 노이시시 모드로 동작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DQ 그룹핑 모드죠. 네. 10M16부터 50까지 4가지 디바이스에서 뱅코 5번, 6번 이쪽이 바로 오른쪽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패키지별로 하나 또는 2개씩의 DQ 그룹핑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맥스10 FPGA에 들어가 있는 인터널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널 오실레이터는 유저 플래시 영역 그리고 컴필레이션 플래시 영역을 뜻하는 CFM 영역에 배치해 있습니다. 이 안에 배치된 내부의 오실레이터로 외부의 로직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내부에 내장된 오실레이터는 링 오실레이터 형태이기 때문에 맥시멈, 미니멈의 베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도를 요구하는 어떤 디자인일 경우에는 외부에서 클럭을 사용하시거나 외부에서 사용된 클럭으로 내부에 있는 PLL로 프리퀀시 변화를 주신 후에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부의 오실레이터로는 와치독 타이머나 슬립 모드 컨트롤러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플래시 영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플래시 영역은 이 블록 다이어그램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또는 이레이저를 시키기 위한 컨트롤 블록 그 안에 오실레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플래시 영역을 제어하기 위한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데이터 레지스터가 존재합니다. 최대 512kb까지의 플래시를 가져갈 수가 있으며 물론 디바이스 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또한 이 UFM 블록들은 SPI나 iSCSI 보통 그 외부의 EEPROM을 사용을 하셨을 때 이 SPI나 iSCSI 시리얼 EEPROM을 많이 사용들을 하십니다. 이 용도로도 UFM을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바이스별로 각각 그 UFM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10M501일 경우에 512kbit 사이즈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10M02의 경우에 96kbit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맥스10의 컴필레이션. 자, FPGA이지만 외부의 컴필레이션 디바이스를 따로 쓰지 않고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컴필레이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얼마만의 속도로 동작을 하고 어떻게 구동을 시킬 수 있는지 장단점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10의 컴필레이션은 싱글 또는 듀얼 이미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하나의 이미지로만 사용을 했던 FPGA와 달리 두 개의 컴필레이션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회로도 상에서 두 가지의 디자인을 구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 내장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BOM을 다운시키게 되었으며 외부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보드 사이즈에서도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이미지를 지원을 하고 fail safe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리모트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을 경우에 백업 기능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모트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프리 업그레이드 또는 비용이 필요한 업그레이드로 상품성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맥스10 FPGA는 듀얼 부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트 셀핀을 이용을 해서 1번 이미지로 컴필레이션을 할지 2번 이미지로 컴필레이션을 할지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트셀은 외부 핀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플래시가 내장이 되면서 맥스10 FPGA는 아주 빠른 컴필레이션 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축되지 않은 모드에서 인크립션 되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컴필레이션을 할 경우에 1ms, 최대 3ms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맥스10 FPGA를 컴필레이션 하기 위해서 컴필레이션에 프로그램을 한다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겁니다. 예, 맥스10 FPGA 플래시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선 JTAG 모드와 또는 FPGA의 유저 모드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JTAG을 활용한 모드로는 과거 맥스5나 맥스2에서 많이 사용되던 ISP 모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모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지원이 되면서 FPGA의 유저 디자인 모드에서 리모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래시가 내장이 됨으로써 그리고 맥스10이 FPGA로 변모하면서 새롭게 생긴 또 디자인 시큐리티에 대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큐리티 관련해서 기존의 그 상위권 FPGA에서만 지원이 되던 인크립션 모드가 지원이 되기 시작했으며 이 인크립션 모드는 128빗 AES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JTAG 포트를 통한 시큐리티 옵션 중에는 Read Disable 또는 Read Line 모드를 디세이블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으며 주의할 것은 Read Line 모드를 디세이블 시켰을 경우엔 원타임 프로그래밍 기능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될 거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플래시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 시큐리티 기능이 지원이 되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우리나라 말로는 뭐 디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그 외부의 어떤 유저의 또는 악의적인 유저들에 의해서 내부에 들어있는 디자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64빗을 세팅할 수 있는 유니크한 디바이스 아이디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EU 미티게이션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10에서는 컴필레이션 램에 대한 CRC 체크가 가능하며 에러 디텍션 타임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또한 소프트 IP를 통해서 유저 램 디텍션에 대한 것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저 램 블럭에 대한 픽스드도 M9K를 위한 소프트 IP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는 ECC 옵션을 통해서 기능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맥스10 FPGA의 최초로 기능이 추가된 ADC 블럭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현존하는 ADC는 델타 시그마 ADC 그리고 Successive Approximation Register라 부르는 SAR 방식 그리고 굉장히 하이스피드를 필요로 하는 블럭에 많이 사용이 되는 파이프라인 구조 이 세 가지 ADC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ADC 중에 맥스10에는 SAR 방식의 ADC가 내장이 되었습니다. 자, 뒷페이지에서 이 ADC의 상세한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C가 디바이스 내부에 하드 IP 형태로 들어가 있음으로써 외부에 썼어야 될 ADC 디바이스를 내부로 끌어오면서 보드 스페이스 그리고 전체적인 디바이스 봄 리스트 이런 부분에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맥스10에 내장된 ADC 블럭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비트의 SAR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샘플링 레이스로는 1메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18개의 아날로그 인풋을 받을 수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템퍼러처 센싱 다이오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ADC 블록들은 테넴04 디바이스부터 테넴50 디바이스까지 하나 또는 두 개의 블록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ADC 블록 같은 경우엔 오른쪽 그림과 같은 I/O 배치를 가집니다. 하나의 데디케이트된 인풋 패드가 있으며 일반 GPIO와 상호 교환 사용 가능한 16개의 ADC 인풋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의 추가적인 템퍼러처 센싱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ADC 0 블럭과 ADC 1 블럭은 각각 17개의 아날로그 인풋, 18개의 아날로그 인풋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ADC 블럭들은 그 프리스케일러로서 아카-R 레더라는 그 ADC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3.0V 또는 듀얼 볼티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3.6V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으며 각각의 ADC 채널들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언어프를 하실 수가 있으며 시퀀스도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메가하자드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10 FPGA 안에 내장되어 있는 ADC 블럭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LL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에 ADC 블록들이 존재함으로써 왼쪽 사이드 윗면 아랫면에 있는 PLL 1번과 3번을 통해서만 클럭 소스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새롭게 추가된 Altera underbar ADC라는 이 내장된 ADC IP를 사용하기 위한 맥와이저드 블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터스 14.0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으며 듀얼 모드 ADC의 경우에는 다음 버전에 새롭게 추가돼서 릴리즈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맥와이저드의 상세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디바이스별로 기능들이나 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며 다음에 ADC 구동을 위한 동작 클럭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볼티지도 따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며 ADC이기 때문에 ADC의 에버리지 팩터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채널 탭에 들어오시면 각각의 IO에 해당되는 채널들을 언오프 하실 수가 있으며 그 각각의 스레숄드나 어떤 그 프리스케일러 기능들을 이네이블, 디세이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네이블, 디세이블 된 채널들을 어떤 시퀀스로 로드를 시킬지에 대한 그 시퀀스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각각의 채널별의 어떤 인풋 순서들을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DC1. 자, 맥스10에는 ADC0와 ADC1 블럭이 있습니다. 두 개가 모두 내장된 디바이스가 있고 ADC0만 내장된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TSD, 이 템퍼러처 센싱 기능의 경우에는 ADC1 블럭에만 지원이 되고 있으며 오른쪽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TSD라는 이 탭에서 Use on Chip TSD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도이기 때문에 샘플링은 50kHz 정도가 지원이 되며 각각 최대, 최소의 온도 레인지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4.0에서 그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ADC 0 블럭, ADC 1 블럭 요 각각에 대한 블럭을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쓸 수 있는 듀얼 모드 오퍼레이션 기능이 다음 쿼터스 버전에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각각 ADC0, ADC1을 따로따로 쓰는 싱글 모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맥스10 디바이스를 쓰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맥스10 디바이스에서 지원되는 IP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10 디바이스는 사이클론이나 기존의 맥스2, 5와 같은 CPLD 디바이스가 쓰였던 것처럼 쿼터스 정식 버전인 서브스크립션 에디션과 무료 버전인 웹 에디션에서 사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맥스10 역시 그 큐시스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으며 이 큐시스에 니오스를 연동한 디자인도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맥스10 FPGA는 DSP 빌더, 즉 그 시뮬링크죠. 매트랩 시뮬링크에서 지원이 되는 HDL 코드 컨버전을 통해서 쿼터스 툴을 통해서 그 시뮬링크에서 만들어진 블록 디자인을 FPGA에서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요구가 많은 CAN, 이더넷과 같은 여러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IP와 기존의 FPGA 쪽에만 올렸던 니오스2 마이크로 프로세서, 다음에 USB 2.0, 다음에 저희 알테라 FPGA에서 많이 활용이 됐던 비디오 이미지 프로세싱 슈트 같은 VIP 슈트 같은 이런 여러 가지 IP들이 맥스10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니오스2 프로세서 IP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3만 개가 넘는 라이센스가 판매가 되었으며 소프트웨어 IP이면서 로열티가 없기 때문에 맥스10에서
싱글칩의 용도로서 많이 더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오스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엔 2000년도에 출시가 되고 출시가 된 니오스트 프로세서를 바탕으로 뉴클리어스 또는 UC 리눅스 이런 여러 가지 그 OS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도경에 C2H 컴플러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FPGA의 로직 영역과 함께 사용이 되는 어떤 디자인 용도로서 많이 활용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 코텍스 A9 프로세서가 내장이 된 디바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 외에 어떤 컨트롤 용도로는 아직도 니오스트 프로세서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니오스트 프로세서의 그 디바이스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리셋과 클럭을 넣어 주셔야 되며 새롭게 추가된 또는 변경된 기능 중에 하나가 프로세서 자체 내에 디버그 옵션을 가져가면서 이 프로세서를 통해서 동작되는 어떤 이 프로세서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디버그 툴킷을 이용을 해서 덤프를 뜨거나 어떤 지금 큐들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오스트의 그 패스트 모드냐 아니면은 풀 피처 모드냐에 따라서 그 인스트럭션과 관련된 또는 데이터와 관련된 캐시도 이네이블, 디세이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VIP 슈트입니다. 비디오 이미지 프로세싱과 관련된 이 BT56 인풋부터 또는 그 인터레이서, 디인터레이서, 스케일러 그리고 뭐 클래스페이스 펀즈 같은 이런 비디오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비디오와 관련된 이 IP들도 맥스10 FPGA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0 이더넷 네트워크도 이더넷 메가코어를 올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맥스10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PCI 익스프레스 IP를 얹음으로써 PCI 익스프레스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미 출시가 된 맥스10 디벨롭먼트 킷도 있지만 앞으로 더 출시될 그리고 기존에 출시가 된 그리고 서드파티에서 출시 예정인 맥스10 베이스의 디벨롭먼트 킷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스트업된 맥스10 FPGA를 그 근간으로 하는 디벨롭먼트 키트들은 10M502 마운트된 디벨롭먼트 킷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그리고 가벼운 칩들이 들어가 있는 이밸루에이션 킷 다음에 기존의 닉보드처럼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그리고 맥스10이 장착된 닉10이라는 보드가 또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트라틱스 디바이스의 어떤 파워 시퀀스나 컨트롤러 용도로 맥스5나 맥스2가 쓰였다면 다음에 나올 스트라틱스 10 디벨롭먼트 킷에는 맥스10이 컨트롤러 용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서드파티 알테라 팀들에서 보시는 저렴한 가격대로 또 다른 맥스10 보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로코스트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키트 자체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9월에 10M08을 베이스로 하는 이밸루에이션 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M08을 베이스로 하는 디벨롭먼트 킷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10M50을 기반으로 하는 디벨롭먼트 킷이 출시 예정이며 그 외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각각의 보드들이 내년 상반기에 계속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드파티로는 에로우나 메카니카나 이런 회사들에서 저렴한 가격대로 데모킷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상세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월 달에 출시가 된 이밸루에이션 키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심플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심플한 모양을 하고 있고 그 4가지 디바이스가 얹어져 있는 형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파워로는 알테라가 머지를 한 인피리엄 파워가 사용이 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크리스탈 오실레이터와 JTAG 핀헤더, 그리고 간단하게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GPIO가 비아 홀 레벨로 온보드 되어 있습니다. 자, 출시된 이밸루에이션 보드 같은 경우엔 보시는 것처럼 JTAG 컴필레이션을 위한 온보드 USB가 있으며, 아웃풋 체크를 위한 LED, 인풋 체크를 위한 어떤 딥 스위치, 텍타일 스위치, 다음에 ADC 기능을 위한 포텐셜 미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GPIO를 이용하기 위한 몇몇의 비아홀들이 있으며, JTAG 핀헤더 같은 모양으로 또 다른 GPIO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밸루에이션 킷 다음에 출시가 된 디벨롭먼트 킷의 그 피처에 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밸루에이션 킷에서 지원이 되던 모든 기능들이 디벨롭먼트 킷에 올라와 있으며, QSPI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는 플래시가 온보드 되었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USB 블라스터 사용을 위해서 온보드 USB 블라스터가 장착이 되었으며, 기존의 FPGA 쪽에 많이 달려있던 HSMC 인터페이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이용을 해서 맥스10에 추가된 ADC 기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외부에 DAC 디바이스를 장착을 했으며, 이를 통해서 ADC와 DAC를 포함을 한 아날로그 풀피처 기능으로 구동을 시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출시 예정인 10M50 디바이스가 마운트된 디벨롭먼트 킷에 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0M08의 기능들을 하위 호환하고 있으며, DDR3 컨트롤러가 올라가게 되면서 DDR3 인터페이스를 마운트 시켰습니다. 역시나 QSPI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는 플래시를 마운트 시켰으며, 아날로그 기능의 충실한 사용을 위해서 DAC 칩이 외부에 추가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더넷 포트라든가 기가빗을 지원하는 이더넷 포트가 2개가 올라가 있고요. HDMI 포트와 온보드 USB 블라스터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도터보드를 위한 HSMC 슬롯도 내장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의 가장 마지막에 출시가 될 그 제품이고요. 닉보드라는 맥스10이 올라간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닉보드입니다. 네. 기본적인 기능은 앞서 보여드렸던 맥스10 FJ의 디벨롭먼트 킷의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앞면으로 디스플레이가 달리고 터치 기능이 되는 디스플레이가 달리고, 여러가지 자이로나 엑셀러로미터 같은 추가적인 센서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인아웃이 지원이 되며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도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테라가 새롭게 출시를 한 맥스10 FPGA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그 맥스10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으며, CPLD와 FPGA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어떤 분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디바이스의 성능이 올라갔어야지 되는데 이 디바이스는 성능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맥스10 FPGA는 고성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로코스트를 추구를 합니다. 로코스트와 분산되어 있던 디바이스를 하나로 압축하기 위한 인티그레이션에 초점을 맞춘 어떤 컨트롤러 개념으로 디자인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보드 사이즈는 줄어들 것이고 여러분의 전체적인 봄 코스트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맥스10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은 보시는 것처럼 알테라나 유니캐스트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계속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